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멀리 한국에 계신 허병기 교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교수님 활동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책을 한 두 권 써서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작년에도 한 권 쓰시고 올해도 지금 최근에 한 권을 더 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올해 내신 책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 제목이 부정선거 예, 해부학이라는 이름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2024년 4월 10일 날 치러진 그 총선, 네. 그 총선에 대해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나고 몇 표가 어, 어떻게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많이 그 회자가 되는 그 여기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요. 네네. 그러니까 당일 득표율, 네. 그다음에 관내 사전 득표율이 같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네. 그 책을 보면은요, 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수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네. 그 책을 잘 숙독하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작년에 쓰셨던 책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비밀 지령 뭐 해가지고 또 책 제목이 좀 예, 특이했었는데. 예. 그건 비밀지령 E 마이너스 무한대 승 그래서요. 네. 이거는 그 마이너스 E 마이너스 무한대 승하게 되면 이건 일어날 확률이 0인 그 선거 결과가 아, 한국에서는 일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거는 2020년도 네. 21대 총선에 대한 결과를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책이고요. 아, 예. 요번 책은 22대 선거 결과. 네. 거기 보면은, 예. 선관위에서 선거를 조작할 때 그 선거 방법들이 이렇게 진화하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제 예비적으로 이렇게 실험하는 또 선거구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요번 책에는 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지금 예.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저희가 많은 자료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뭐 배춧잎표가 나왔다든가 뭐 빳빳한 종이가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또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해명들을 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믿을 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하는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어 논리로 이제 해명을 하는데요. 네네. 제가 그 2020년도 그 선거 총선에서 그 여기 인천 연수월구의 민경욱 그 후보라고 예, 예. 그분이 이제 선거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재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재판을 하는데 마지막 공판 대법원에서 공판할 때 제가 가서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음. 거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 줬어요. 이게 문제가 네네. 너무 심하다는 걸. 네네. 근데 가보면 이제 일례를 든다면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게 그 연수얼구 가보면 선거동이 7개 선거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 선거구인데 그 7개 선거동 중에서 한 선거동에서 투표자 숫자가 1,700명이었는데요. 네. 그 1,700, 이거 재검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예. 1,700명 중에서 1,000장의 투표지에 관리인의 도장이 꼭 그 일본 국기 같이 빨갛게 도장이 찍혀져 가지고 예. 예. 이게 누가 찍었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걸 찍은 관리자를 그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때 공판에서 그 증인이 나와서 예. 그때 정언할 때 나는 이런 투표지를 하루 종일 어쨌든 관리를 했는데 이런 투표지를 본 적도 없고 이걸 어, 찍은 적도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천장이나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1,000장 정도 1,700장 중에서 1,000장 정도가 그런 게 와.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도장 찍은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하는데
나는 그건 도장 찍은 적도 없고 그걸 본 적도 없다. 어, 근데 그런 그 증거가 수없이 나왔는데 네. 재판에서 민경욱 씨가 졌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이제 그게 졌느냐 그러면 그 민경욱 씨가 당일 투표에서는 그 정일영이라고 민주당 후보한테 한 3천 표를 이겼어요. 네. 근데 사전 투표에서 한 7천 표가 정일영 후보가 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민경욱 씨가 졌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1,000표를 무효를 하더라도 음, 저기 정일영 씨가 3천 표를 이겼기 때문에 그 네. 무효를 하더라도 2천 표를 정일영 씨가 이겼기 때문에 이 선거는 그냥 각하한다 그래서 그걸 그냥 기각시켰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게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는 이 문제를 제거한 그러니까 제외 그 문제를 개선한 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네네. 무슨 구실이든지 찾아서 이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기 때문에 음, 그 해명을 듣고 있으면 해명이 해명답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제가 이제 그 참고인으로 저기 참석해서 재판에 참석하는 거 말고도 증인으로 2번 섰거든요. 네네. 증인으로 2번 섰는데 가서 증인을 서보면 선관위에서는 대답이 안 되는 그런 설명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네. 선관위에서 설명하는 거 뭐 일례를 든다면 그럼 제가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네. 만약에 우리가 공명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네. 사전 투표를 할 때는 그러니까 선거 관리 명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명이 가서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그 사전 투표를 했다. 그 네. 명부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 예를 들면 선관위에서 만약 1,500명이 투표했다 발표해도 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선거인 명부를 그럼 작성을 하자. 그리고 관리인이 요새는 관리인 도장을 안 찍어요. 인쇄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관리인 도장을 찍자. 공명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명부도 작성하고 관리인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한다, 안 한다. 다 부정이 일어날 소지를 없애자 그런 것을 제안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를 지금 좀 이제 된 부정선거가 소리는 있다라는 거를 밝히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를 바꿀 만큼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냥 기각시켜 버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민경욱 씨의 그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사실 미국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소송들도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부정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큰 부정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뒤엎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 이제 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구하신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예.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 이게 공정하게, 예를 들면 이게 원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러니까 운영되는 우리나라 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뭐 예, 보통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면 네, 그 기관이 해야 되는 거는 공정한 선거,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 모든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그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된 건지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생기도록 계속 제도를 바꿔갑니다. 네네. 그러면 거기다가 그걸 그럼 이렇게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걸 제안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냐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네, 재판을 하게 되면 그 판사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민경욱 씨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거기 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 대법원의 판사가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다음에 음,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냐? 그 지방의 판사가 또 거기 지방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돼요. 네, 그러면 재판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관리하는 그 기관의 부정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올바르게 공정하게 판단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어떻게 부정을 관리했느냐 그게 미국과도 달라고 이게 어떠한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아주 쉽게 말한다 그러면 만약 뭐 저기 그 국힘당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여기가 한 3,551개 선거동이 있는데요. 예, 만약 그거에 3,551개 예를 들어 100배 정도 되면은 한 35만이나 뭐 한 뭐 40만의 사람들이 매일 예, 그 선거 과정에 따라서 다 밤새 밤낮 가리지 않고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 지켜가면서 이게 문제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예를 들면 사전 투표할 때 몇 명이 들어가냐가 다 카운트를 하고 네네,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카운트하고 보관을 5일 동안 합니다. 보관하는 거 다 거기 지키고 있고 그 음, 뭐 예를 들면 교대를 뭐 예를 들면 두 명씩 두 명씩 5일 동안 지키고 그 선거 함 이동하는 것까지 이동시키고요. 이동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개표할 때도 보면 분리기를 통과해서 그게 전산으로 누적 표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그 표수하고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분류기 통과한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손으로 이걸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예, 카운트 숫자하고 분류기에서 전산으로 해서 화면에 뜨는 숫자가 같은가 다 확인하고 그렇게 방지를 해가는 게 이제 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장 힘든 일로 가면서 그렇게 가서 방지를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아, 법적으로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라. 그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다 네, 금지시킵니다. 예를 들어 음, 변호사가 참여해서 뭐 어찌고 한다. 그거 허용이 안 됩니다. 아, 참관인으로 하려 그러더라도요. 네네, 사전에 신청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락하는 숫자만 예,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 외에는 안 됩니다. 음,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너무 절망적인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 아닌가요? 뭐, 이거 투표 하나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국힘당에서 만약 이걸 막겠다 그러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선거도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서울시 종로구 그러면 그 한 선거구에 선거동 관내 사전 투표하는 선거동이 17개 선거동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선거동에 예를 들어 40명이 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유권자 들어가는 숫자 세고 그다음에 5일 동안 지키는데 예를 들면 40명이 뭐 4명씩 해서 10개 조를 만든 다음에 4일 동안 돌아와서 지킨다 그러면 그건 또 부정이 좀 막아져요. 그다음에 표가 이동해 가서 와서 또 실질적으로 부르기에서 나오는 숫자하고 여기 우리가 카운트하는 숫자가 맞느냐 실질 재가지고 적어가지고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면 또 부정이 좀 막아져요. 막아지는데 네, 그러나 아주 힘든 물리적인 게 이루어지려면 국힘당에서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힘당이 안 하고 그냥 일반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참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는 부정선거 자체를 인정 안 하는 분위기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국힘당 내부 자체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게 되면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함정을 파놓은 음모론자다, 뭐 극우다라는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선거할 때 보면요. 뭐 그냥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하고 진보했을 때 저는 보수가 약간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진보가 약간 작고 중도가 조금 있긴 한데 이 선거 전략이 보면 보수가 완전히 힘을 합쳐서 한 방향으로 밀고 가게 되면 중도는 좀 끌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중도가 달아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이런 걸 문제를 제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선거 이기려면 저는 좀 용기 있게 이건 부정이다 해서 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트럼프가 뭐 몇천 명의 변호사를 동의 저기 투입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조직적으로 가게 되면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 그러는데 네, 선거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은 중도표가 날아간다 그래서 이걸
이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별로 좋지 않다고 뭐 저는 사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선거는 저희가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제가 예, 궁금한 건 이제 저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재외 선거를 또 지금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재외 선거는 기간도 깁니다. 6일 동안 하는데요. 그 재외 예. 선거 이거 도대체 한국에서는 사전 선거 하지 말라고 본 선거 날에 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재외 동포들은 과연 재외 선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 재외선거를 보면요. 가장 그 문제가 많은 게 재외선거입니다. 숫자는 네, 작은데요. 네, 그럼 예를 든다면 뉴욕에 있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선관위가 발표할 때 보면은 뭐 제가 그럼 종로구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종로구 그러면 당일 투표에서 국힘당 후보가 얻는 득표율이 예를 들면 50%였고 네, 민주당 후보가 얻는 득표율이 40%라 그래봐요. 그럼 제외로 가게 되면 국힘당 후보 얻는 득표율이 50%에서 25% 정도로 떨어져요. 그럼 어, 민주당 후보 얻는 득표율은 40에서 예를 들면 65%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게 종로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거의 253개 선거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54개 선거구인데요. 네,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음, 예를 든다면 이제 그게 투표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만약 뉴욕이다 그러면 네, 뉴욕의 웬만한 사람들이 내가 가서 투표를 뭐 투표하는 사람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아 우리는 투표를 그 이제 뉴욕 가게 되면 그게 가서 내가 그 뉴욕에서 한 사람들이 뭐 정동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뉴욕에서 한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200명이 했는데 음, 그 우리 그 우파 쪽이니까 국힘당 사람들이 200표를 했다 그러면 그 숫자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싸워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조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뉴욕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거 봤더니 국힘당이 이 당일 득표율 50%가 25% 떨어지는데 그러면 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75%가 그러면 국힘당 저 민주당을 밀고 25%만 국힘당을 미느냐. 그게 254개 선거구에서 다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음,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요번에 투표하고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네, 미국에 있는 여러 군데서 그런 걸 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미국에서 온 그 숫자들이 또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게 부정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게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저는 이제 문제는 그걸 누가 하느냐가 문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조직이 있다 그러면 예, 사람들한테 다들 이제 좀 연락해서 그럼 이번에 우리 투표한 다음에 투표 끝난 다음에 그럼 예, 우리가 누구누구 찍었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히 카운트를 하게 되면 그것도 큰 그 재료가 되죠. 근데 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게 되면요. 예,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대로 가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우리가 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이렇게 딱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뭐 방금 하다못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여기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지금 선거를 치르는데 그 6일간 투표소에 계속 붙어서 그걸 카운트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과연 있을지 쉽지 그러니까 이제 않는. 만약, 네, 그렇죠. 명부 같은 게 있다면, 주소 같은 거 있다면,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조직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이렇게 크게 그, 이제 생각하지 말고 내 조직, 그다음에 내 그 조직에 대한 예산, 이런 네, 걸 다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음,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만이라도 지켜야지 그냥 네, 막연하게 하게 되면 아무도 못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힘들지만 그러면 우리가 뭘 하나를 지킬 수 있는가 그걸 찾아내서 그걸 지키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올해 조기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표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투표하면서 네,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좀 그 투표하는 장소에서 그 다지는 않더라도요. 예. 어느 한 몇 개 지역에서만이라도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출구조사 같은 것도 해봐도 돼요. 그 나온 아, 다음에 출구겠다. 예, 당신은 뭐 누굴 찍었냐 뭐 이런 거 출구조사를 해보면 네, 그러면 꼭 안 하더라도 어느 퍼센테이지 출구조사하면 그 예를 들면 조각적으로 아 이건 몇 프로가 국힘당을 찍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몇 프로 찍었다 그런 자료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자료랑 비교해 보면 금방 이게 진짜 혼에 잡힌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출구조사 하는데 대답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도 네, 다 대답하지 않죠. 네, 그래도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그게 대답하는 사람만 가지고 해도 그 오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게 학술적인 그런 이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더라도 대답하는 분들 보면 뭐 내가 민주당을 찍었다, 국힘당을 찍었다 대답을 해요. 근데 네, 그 숫자가 꽤 되면 그 자료가 꽤 그 본투표의 결과랑 근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네, 여론조사가 다 그렇게 해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출구조사하는 것도요. 대답 다 안 합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오늘, 그런 예, 예. 교수님, 뭐, 저희 그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한테 혹시, 아니면 저희 방송은 또 뭐 한국에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혹시 저희 예. 시청자들한테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가장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진짜 절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네, 한 50년 진짜 우리나라 기적같이 일어났는데 네, 이 잘못하다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제일 밑바닥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그런 나라로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저기 여기 보수라든지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제 여기 우리 대표님 같이 어떤 조직이 형성이 되게 되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단합해가지고 아 우리 이런 일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든다면 정 시간이 없고 뭐 이게 그 기회가 안 맞아서 협조를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약 출구조사하자 그럼 열심히 참여해서 출구조사하고요. 이런 좀 단합된 걸 우리가 개개인으로 좀 해줬으면 그 이거 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해갖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들어보고 이 조직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 좀 협조 좀 열심히 해달라. 네,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단결해서 단합되게 이렇게 가봤으면.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근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 거고요. 예, 그 대표님은 힘내시고 열심히 좀 그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예, 예. 만나봬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